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어요. 솔직히 공부에는 도통 흥미가 없었죠. 책상 앞에만 앉으면 좀이 쑤시는 건 둘째치고 머릿속으로 활자들이 튕겨져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억지로라도 책을 붙잡고 있으라 하셨지만 그럴수록 반항심만 커져갔어요. 수능 점수요? 250점 넘기기도 버거울 게 뻔했죠. 그런 실력으로 어중간한 대학에 간들 졸업장만 겨우 손에 쥐고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았거든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사회라는 냉혹한 현실에 발을 들여놓으려니 막막함이 밀려왔죠. 공장요? 땀 뻘뻘 흘리며 기계처럼 일하는 건 딱 질색이었어요. 그렇다고 번듯한 사무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만만한 건 스낵 코너나 술집 아르바이트 정도였지만 부모님은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결국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늦잠은 일상이 되어버렸죠. 밤이면 습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어요. 밤새도록 모니터 불빛에 눈을 혹사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훌쩍 넘어 있었거든요. 아빠와 누나가 직장과 학교에 나서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늦잠 자는 나를 깨우려다 지치셨는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내가 늦게 일어나든 밥을 거르든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죠. 대신 엄마는 동네 이웃들이나 친구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워낙 부침성이 좋으신 탓에 엄마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아빠와 누나가 집을 나서고 나면 엄마는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늘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하시는 활달한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이사 오기 전 동네에 살던 이모가 우리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보다 7살이나 어린 이모는 어릴 적부터 나를 무척 예뻐해 주셨죠. 나는 자연스럽게 이모를 지영이모라고 불렀고 친이모처럼 잘 따랐어요. 이모는 올 때마다 백수인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나 과자를 한아름 사들고 와 내 방에 몰래 넣어주곤 했어요. 심지어 엄마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는 정말 고마운 이모였죠. 착하고 예쁜 이모는 이제 나에게 친이모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모의 남편, 그러니까 이모부는 작년 가을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2년 동안 외국에서 지내야 했어요. 혼자 남은 이모는 무척이나 심심해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 더 자주 놀러 오곤 했죠. 엄마도 이모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살갑게 대했어요. 이모가 집에 오면 엄마는 냉장고를 털어엎는 음식도 만들어 내놓으며 이모를 챙겼죠. 두 사람은 마치 10년 넘게 못 만난 절친처럼 밤낮으로 수다 삼매경에 빠졌어요. 무슨 이야기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며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 대를 잡고 방바닥을 뒹굴기도 했어요. 엄마와 이모는 그렇게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름 장마가 끝나고 며칠 후 그날따라 유난히 무더운 밤이었어요.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희미하게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호야, 영호야. 엄마는 방문을 살짝 열고 나를 불렀어요. 간신히 눈을 뜨니 엄마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젯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나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는 집을 나섰어요. 나는 대충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꿈결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내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찝찝한 기분에 억지로 눈을 떴죠. 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영 이모가 내 방에 서 있었어요. 이모. 나는 멍한 목소리로 이모를 불렀어요. 이모는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 널 깨우려고 흔들다 보니 그만. 팬티 차림의 날 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어요. 당황한 듯한 이모의 모습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 시간에 이모가 왜... 나는 어색하게 말을 흐렸어요. 이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신랑이 해외에 나가서 내가 너무 심심하잖아. 이모는 왠지 모르게 풀이 주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는 이모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모가 외로워 보였어요. 이모, 그렇게 외로워요? 내 질문에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너희 엄마는 어제 옆집 아줌마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너 밥 좀 차려주라고 하길래 왔어. 이모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모의 말보다 지금 우리 집에 엄마 없이 이모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더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집에 이모랑 단둘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모는 나의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단둘이네. 왜? 불편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나는 횡설수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영호야, 너 이모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 이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죠. 착하고 예쁘고 좋은 이모라고 생각했어요. 내 대답에 이모는 만족스러운 듯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는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 나도 영호 좋은데 그럼 내일 오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하루 종일 나 혼자 심심할 텐데. 이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오전, 나는 약속대로 이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모의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이모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영호 왔어? 어서 들어와. 이모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흰색과 밝은 나무색으로 꾸며진 거실은 햇살이 잘 들어와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모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커피 마실래? 아니면 주스? 커피 괜찮아요. 나는 이모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듯 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설레는 기분이었죠. 심심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니, 영호 기다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모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학교 이야기는 왠지 꺼내기 싫어서 주로 게임 이야기나 영화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모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도 쳐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이모는 부엌으로 가더니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그리고 과일 주스가 식탁 위에 차려졌죠. 별건 없지만 같이 먹자. 이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이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연애 이야기, 해외 생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모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죠. 오후 늦게 나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영호야, 덕분에 하나도 안 심심했어. 아니에요. 저도 이모 덕분에 즐거웠어요. 내일도 놀러 와도 돼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놀러 와. 이모는 영호 언제든 환영이야.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이모의 집으로 놀러 갔어요. 이모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때로는 이모의 집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기도 했죠.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점점 이모에게 빠져들었어요. 이모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항상 나를 웃게 해주었거든요. 이모와 함께 있으면 세상 시름을 잊을 수 있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이모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어요. 영호야, 넌 여자친구 있니?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모는요? 내 질문에 이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나야 당연히 없지. 호호호. 에이, 거짓말. 이모는 꼭 숨겨둔 애인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모는 내 말에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왜 그리 생각하는데? 그냥요. 예뻐서요.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했어요. 이모는 내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어머. 그래. 그럼 영호가 이 아줌마 애인 해주면 되겠네. 이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처럼 들렸어요.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이모의 농담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이모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모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이모의 작은 스킨십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느 날 밤 이모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늦게 돌아가려고 하자 이모가 나를 붙잡았어요. 영호야,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이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모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자. 이모는 옆방에서 잘 테니까. 이모는 나에게 편안하게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죠. 옆방에서 이모가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방문 쪽을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이모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섰어요. 영호야, 잠이 안 와? 이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이모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모는 내 귓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죠. 쉬, 조용히 해. 이모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나는 이성을 잃고 이모에게 깊숙이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이모가 없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이모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밥 먹어. 이모는 어제 일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나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젯밤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죠. 이모는 엄마 친구의 동생이고 나에게는 이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이모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해방감과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모와의 관계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어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나는 앞으로 이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젯밤 일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이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지영 이모는 40살인데 자주 어울려 놀다 보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지영 이모는 엄마의 오랜 친구였고 어릴 적부터 봐왔던 터라 편안함과 친근함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품고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를 단순히 이모가 아닌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게 아마도 그녀의 웃는 모습, 가끔씩 스치는 향긋한 샴푸 냄새, 그리고 무심하게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몸짓 하나하나가 어린 내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었던 그녀의 푸념을 들어주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고 얼떨결에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깨어난 우리는 서로를 어색하게 마주 봐야 했죠. 그녀는 유부녀였고 나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지영 이모는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굳은 얼굴로 영호야. 우린 실수한 거야. 다 잊자. 라고 짧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옳았죠. 우리는 실수한 것이고 이 일은 없었던 일처럼 묻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혔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어쩌다 엄마 친구 모임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살갑게 대해주던 이모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나 역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식어갔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곧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랐어요. 지영 이모와의 어색한 관계를 끊고 새로운 환경에서 있고 지낼 수 있을 테니까.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정신없이 훈련받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그날의 기억도 희미해져 갔어요. 가끔씩 꿈속에서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는 드디어 제대를 했어요.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영 이모, 진작에 이혼했잖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그 단어는 나에게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설렘을 안겨주더군요.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유부녀가 아니었어요. 죄책감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2년 전, 꿈처럼 사라져버린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욕망이 보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통 지영 이모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어떻게 지낼까? 여전히 예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들고 지영 이모의 번호를 찾아 몇 번이고 망설였죠.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고 다시 누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네요.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섣불리 연락했다가 오히려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녀가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의 망설임은 기회에 불과했어요. 이틀 뒤 오히려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었죠. 핸드폰 액정에 지영 이모 라는 이름이 뜬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니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영호야, 너 제대했다며? 왜 이모한테 연락 한 통 없어?
이모 죄송해요. 괜히 연락하면 오해하실까봐.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하더군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호호호,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나저나 이모 이제 돌싱이야. 엄마한테 들었어? 응,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 잘 됐네. 혹시 이모 일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모가 무슨 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주간보호센터라고.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센터 운영 중이야. 너 괜찮으면 여기 와서 운전도 좀 해주고 이모 바쁠 땐 상담도 하고 사무실 일도 좀 봐주고 하면 좋을 텐데.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모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죠. 안 그래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모랑 같이 하면 저야 완전 좋죠. 정말 잘 됐다. 그럼 오늘 밤에 잠시 나와봐. 이모가 제대 기념으로 술 한 잔 사줄게. 술 한 잔. 그 말에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영 이모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건 2년 전 그날 이후 처음이었죠.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예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상상과 기대감이 뒤섞여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죠. 2년 전 청순하고 수수한 모습의 지영 이모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정 투피스에 살색 스타킹,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마치 성공한 커리어우먼처럼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솔직히 살짝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새로운 매력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예전의 청순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농염하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네요. 영호야, 너 완전 상남자 다 돼서 돌아왔구나. 지영 이모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모야말로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셨는데요. 나도 어색함을 감추고 능글맞게 받아쳤어요. 그래, 좋아졌다는 거지? 그럼요. 이모는 항상 이쁘죠. 예전에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욱 아름다웠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에게는 깊이와 성숙함이 더해졌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네요. 우리는 술집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군 생활은 어땠는지, 제대 후 계획은 무엇인지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며 어색함을 풀어나갔죠.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2년 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호야, 너 그때 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지영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죠. 나도 그랬어. 너 군대 간 후로 계속 후회했어. 그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하고. 그녀의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사실 너도 알다시피 남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 너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다 너를 만나고 내 순수함과 열정에 나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 저도 이모한테 정말 많이 끌렸어요. 이모는 저에게 첫사랑 같은 존재였거든요. 나는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고백했어요. 호호호, 첫사랑이라니 내가 그렇게 늙었나? 지영 이모는 웃었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사실 나도 너 같은 남자는 처음이었어. 나이만 먹고 세상을 헛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잘 맞지도 않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게 후회스럽기도 했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고 2년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죠. 오히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농밀해진 것 같았어요. 술 기운이 점점 올라가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솔직해져 갔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숨겨왔던 욕망을 거침없이 털어놓았죠. 더 이상 엄마 친구와 친구 아들이라는 관계는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끌리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죠. 너 아직 만나는 여자 없어? 지영 이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어보더군요. 나 없죠. 마지막 여자가 바로 이모야.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진심이었어요. 호호. 너도 참. 마지막 여자가 이모라는 말에 그녀는 숨이 넘어갈 것처럼 한참을 웃었네요. 그리고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영호야. 너 오늘 이모 집 가서 잘래?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2년 동안 그토록 갈망해왔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택시를 타고 지영 이모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네요. 2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녀의 집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씻고 올래? 지영 이모가 나지막이 물어보더군요. 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긴장을 풀려고 애썼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지영 이모는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났던 관계는 이제 다시 시작되었고 더욱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나는 지영 이모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시작했고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사랑을 나누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